저희가 뉴스로 처음 접했는데 이렇게 뉴스로 통보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약간 홍보식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충분히 보완하도록. 예, 학교 측에서 얘기해주고 아직 환불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드릴 것이고, 예. 두 번째로 내일까지가 시험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계속 시험 있는 사실. 어제 저희가 일종의 그 명령, 예고 명령을 사실 한 거고, 예를 들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저희가 출입 통로라든지, 저희가 계곡 달성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제가 때려 부순지 않은데 그거 아니고. 오케이. 에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1분간만 짧게, 요즘에 뭐가 논란인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그제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해서 가장 시끄러웠던 게 뭡니까? 바로, 민간시설이죠. 경기대학교를 생활보호치료시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수도권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대가 넘고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병상이라든가 중환자를 현재 수용할 병원 시설이 많이 부족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기존에 1차 파동이나 2차 파동일 때도 수용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수용을 했죠. 그 다음에 생활보호치료시설로 이렇게 동원을 했지만 몇십 개 병상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생활보호치료시설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부로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K방역 하면서 거의 치적,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이 현재 1위죠. 발생 빈수가.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고 중환자들이라든가 특히나 일반 환자들이 다쳐도 병상이 꽉 차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재를 하고 있고 환자는 폭증하고 있고 그런데 수용할 시설은 부족하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숨통을 거의 뚫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관련 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십 개 병상 이런 확보를 떠나서 거의 20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가에 방치되어 있는 환자들을 수용할 예정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12월 16일부로 현재 그 경기대 기숙사생들을 내보내고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걸 많은 분들이라든가 정부라든가 환자들 가족들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 이 결단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 도지사를 비토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었죠. 바로 친문 세력들입니다. 이 꼴통 새끼들. 얘들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엄동설안에 경기대학교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내쫓았다 하면서 자기 치적 자랑에 환장한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이재명 도지사를 온라인상에서 공격을 했죠. 그런데요, 애들이 이런 공격을 하기 전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미 한번 선수를 쳤었죠. 그날 당일날 바로 저녁에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결단하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이런 갈등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정말 염려스럽거든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대를 방문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그때 경기대학교 방학 중에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팔짱 엮인 학생도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만을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거기에 총장님도 계셨고 학장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무마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이라면 내가 김문수인데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이 학생들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런데 전혀 다른 장면을 목도할 수 있었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고 학교 주최 측 총장하고 이렇게 주말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결정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학생들까지 이렇게 통지가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자신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통지받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이렇게 급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그 후로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보증금 문제라든가 자신들이 방학 중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거의 토론의 미학, 행정가가 도민들 상대로 행정가가 어떤 스탠스를 보여줘야 되는지 거의 모범적인 자세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거나,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잘못한 측면도 있긴 있죠. 급작스러운 결정, 이것이 당혹스럽게 한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해결법을 제시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경기도가 해야 될 일, 학교가 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학생들을 설득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이재명 도지사에게 한 표를 선택할 수 있는, 한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경기대학교 학생들과의 이런 만남, 어찌 보면 약간 당혹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소통 창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학생들을 설득을 했고, 뭐 학생들이 바보는 아닌 이상 일개 기숙사생으로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나가긴 하겠다. 그런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떳떳하게 또 요구를 했고, 경기도 학생회장이 또 이렇게 나서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이재명 도지사가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하고 직접 소통 창구를 제시를 하고, 특히나 또 이재명 도지사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달라 하면서 전화번호도 안내해주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행정의 묘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약간 분노를 했던 경기대 학생들이 뭐 이재명 도지사를 TV에서만 많이 봐가지고 약간 우악스럽고 약간 좀 무섭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떠듬는 학생도 있었죠. 그런데 뭐 뜬금없이 경기도 계곡이 나오고, 그러면서 경기도 계곡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또 언급도 하고 하면서 뜬금없이 또 이재명 도지사를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요, 이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긴급 민간 시설을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요,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의 주인이죠. 뭐 총장이라든가 재단을 설득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정부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에 급증하는 환자의 문제를 이재명 도지사가 앞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 도지사를 비난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친문 세력들입니다. 이 문제의 인간들,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대 학생들을 엄동설안의 길로 내쫓는다 하면서 환장한, 자신의 치적에 환장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하면서 또 엄청나게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이 친문 뭉터리들이, 야, 나 진짜 친문 세력들이 진짜 애들 뇌구조를 한번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노력은요, 문재인 정부를 위한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 개인의 이런 치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현재 급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 못하게 되면 K방역, 문재인 정부가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부정당하는 그런 일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도와주는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친문 세력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꽉 막힌 이런 멍청한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친문 세력들이 약간 야금야금 지저대니까 오늘 확실한 대책을 마련을 해줬죠.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런 방학 중 잔류 학생들을 수원보훈청 교육원수원의 대체시설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퇴사를 하고 귀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택배비라든가 이삿짐을 지원하거나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실어 나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세 서비스, 그 다음에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희건설 측에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학생들이 막 억울해 했었죠. 학교 측에서 잘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준다. 이 부분도 이재명 도지사가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대 학생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직속 소통 창구, 채팅방이라든가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가지고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대를 생활보호 치료시설로 시용하는데 행정명령 발동해서 이렇게 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타고난 행정 능력을 보여줬다. 오직 신문, 이 문바 새끼들, 대깨문 애들만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아직도 SNS,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힐난하고 있는 이런 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지 2개월이 선고가 됐었죠. 그 징계 사유가 총 6개가 있었는데 2개,
언론 사주를 만나는 것은 불문에 붙이겠다. 저는요, 차라리 정직이나 해임이 되려면 이 사주를 만나는 게 가장 큰 혐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불문에 붙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든지 채널의 감찰 수사를 방해했다든지 판사를 사찰했다든지 이런 것은요, 저는 전혀 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예 처음부터 판사 사찰 문건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감춰져 있거나 비공개 상태면 설왕설래했을 거예요. 도대체 판사 사찰 문건이 뭔지.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것이 공개가 됐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물론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판사들에게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죠. 윤석열을 징계하거나 윤석열을 뭐 유죄로 판단하는 데서는 판사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뭐 좋은 호재거리는 될 수는 있겠지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사찰 문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조국이 사찰의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계좌를 추적하거나 또는 뭐 뒷조사를 한다든가 뒤에 쫓아가가지고 호구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지. 그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판례 경향을 보이고 어떻게 이런 것이 사찰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채널A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것도 매우 불투명한 거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뭐 퇴임 후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정직 사유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뭐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큰 칭찬을 하고 특별히 고생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고 물론 공수처 통과는 잘한 일이지만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에 대한 징계는 큰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수개월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할 겁니다. 물론 행정수성에서 이 가처분으로 이 직무 정지가 이렇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는 괜찮아. 그런데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혐의,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관련 문제라든가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거의 400여 페이지에 관련한 문건을 폐기해가지고 현재 2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인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현재 뒷거래, 청와대의 하명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현재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대한 사적 보복이 아닌가 이런 현재 비판이 있는 것이고 저도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지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나 역사라는 게 돌고 현재 검찰 조직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억한 감정이 결국은 이 사안을 덮을 수는 없거든요. 울산시장 개입이라든가 원전 관련한 이 문건 파기, 하명 지시 이런 거에 관련해서 검찰이 저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하고 윤석열을 동일시하는 이런 문제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큰 잘못이다. 물론 대기문들이 좀 환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를 했다. 아마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이재명 의사 끝까지 소신을 잃지 마시고 자신감이 넘쳐서 소신 있게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끝까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문들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 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달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이재명 도지사의 진위를 절대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 에이!